한국에서 도로를 주행해본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운전하기가 가장 편한 나라라는 것인데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운전 실력은 수준급인데 도로 인프라 또한 마치 방금 전에 설치가 끝난 것 마냥 흠잡을 데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운전하기가 몹시 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의 도로가 그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외국인은 자신의 나라의 열악한 도로 인프라 때문에 생긴 운전 트라우마를 한국에서 완전히 극복하게 됐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인으로 이탈리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긴 했지만 거의 장롱면허라고 봐도 무방하지. 사실 나는 운전을 몇 번 시도해보긴 했는데 길치라 그런지 매일같이 길을 잘못 들어서 운전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운전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다 부모님의 권유로 억지로 운전대를 잡게 된 날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탈리아의 도로는 낡아서 표지판이나 차선이 불명확한데 사람들이 신호까지 잘 안 지켜서 나는 그만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칠 뻔한 충격적인 일을 겪었고 그 사건 뒤로 나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됐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 아직도 노후화된 것을 전통적인 멋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후화된 교량이나 터널에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계속 붕괴되고 있지. 이런 소식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도 이탈리아는 붕괴되기 전까지는 시설 보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탈리아 정부의 답답한 모습과 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내 트라우마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일 아니면 절대로 차에 타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 자동차가 무서워진 나는 자연스레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집에서 한국 드라마만 시청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한국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이대로 집에서만 젊음을 소비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고 싶은 곳들을 전부 정리해놨지만 문제는 이곳들을 전부 들르려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전국을 다 돌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나 대신 운전을 해줄 다른 한국 드라마 팬 친구를 구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 물론 대리기사 비용으로 차 렌트 비용은 내가 전부 지불해야만 했지.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일단 도로와 각종 교량이나 터널 등은 마치 몇 주 전에 짓기를 완료한 것 마냥 엄청나게 좋은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고 도로 내 표지판과 신호등도 깨끗하고 영어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 이건 운전 초보인 나조차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최고의 도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다. 사실 내 마음 한편에는 조국인 이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 한국과 이탈리아는 경제 수준 등 국가의 수준이 꽤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본 풍경들만 놓고 보면 이건 압도적인 한국의 승리였기 때문이야. 또한 운전자인 내 친구는 한국 드라마는 사기라고까지 말하더라고. 그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도 한국을 왜 그렇게밖에 못 보여주냐며 제 아무리 자신이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다며 너스레를 떨더라. 어쨌든 이탈리아 도로에서는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던 그녀는 한국의 완벽한 도로 상태에 만족하는지 정말 편안하게 주행하더라. 뭐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게 무슨 시련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러던 중 여행 5일차에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고 이 친구는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가 음료수 같다며 엄청나게 마셔대더니 다음날 숙취 때문에 반쯤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어. 문제는 운전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차라리 내가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좋았으련만 한국과 이탈리아는 운전면허증이 상호 인정되는 국가고 내 친구는 혹시 모른다며 나 또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서 내가 만약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리 예약해뒀던 숙소 등 모든 일정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 친구는 반쯤 죽어가는 표정으로 한국 도로는 전 세계 최고이고 도로에 그려진 주행 유도선을 못 봤냐며 그저 녹색, 분홍색, 파란색으로 그려진 유도선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므로 한국 도로에서는 초등학생도 쉽게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나는 이 친구의 무책임한 말에
반쯤 죽은 친구를 영원히 잠재우고 싶었으나 한껏 기대하고 온 한국 여행을 이대로 망쳐버릴 수는 없었고 나는 덜덜 떨며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친구 말대로 한국의 도로에는 이탈리아처럼 막무가내의 운전자들도 없었고 정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도로에 그려진 주행유도선만 따라가다 보니 나는 운전을 한다는 느낌조차 갖지 못했을 정도로 몹시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었어. 이탈리아에서보다 훨씬 줄어든 운전 난이도에 나는 운전 트라우마가 싹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여유 또한 가질 수 있었어. 이때의 나는 한국 도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까지 즐길 정도로 완전한 여유를 되찾았는데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훨씬 멋진 반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간중간 산이나 바다도 구경할 수 있었고 각종 나무나 화단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나는 운전이 이렇게 쉽고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면 내비게이션은 얼빠진 나를 운전에 집중하도록 도와줬는데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같은 목적지를 몇 번이나 말해주는 건지 실제로 숙취에 찌들어 잠을 자던 내 친구는 곧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계의 음성이 수차례 반복되자 알았으니 제발 그만해 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외침이 그녀가 낼 수 있던 마지막 에너지였는지 그녀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마치 방전된 로봇처럼 기절한 듯 축 처져 버렸다. 나는 계속 반복되는 길을 멍하니 주행하다가 화려한 색깔의 유도선을 보고 정신이 들기도 했고 갈림길이 나타나도 전혀 헷갈림 없이 완벽하게 길을 찾아 들어갈 수 있었어. 이탈리아에서는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듣고도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지만 이런 한국의 창의적인 주행 유도선과 내비게이션의 완벽한 조화 덕분에 이탈리아에서는 그저 운전 초보였을 뿐인 나는 한국에서 내 아버지보다도 훨씬 능숙한 운전 솜씨를 뽐내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 그 후 한국에서 운전을 하며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은 나는 주행유도선을 믿고 한국에서 남은 일정 모두 내가 운전을 도맡아 하겠다고 자처했고 한국의 기가 막힌 도로 시스템 덕분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운전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간다면 한국보다 훨씬 형편없는 도로와 시설물들로 인해 다시 공포에 떨게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으며 전과 같이 병적으로 차를 무서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한국은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지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이 나라가 대체 못하는 건 뭔지 경이로움과 존경까지 느끼게 됐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형형색색의 주행유도선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운전에 정말 큰 도움을 주죠. 놀랍게도 이 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도입 이후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했을 만큼 엄청난 효과를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에서 운전을 하게 된 외국인들은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놀라운 아이디어에 반해서 한국에서의 운전을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쉽고 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도로가 최고인 건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도로에는 엄청난 시설의 휴게소가 존재하고 그곳에는 웬만한 레스토랑 뺨치는 엄청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 맞아. 놀랍게도 한국의 주행유도선은 휴게소까지 알려준다. 그 덕에 나는 한국에서 안 가도 될 휴게소를 몇 번이나 계속 들려서 엄청난 폭식을 했지. 유럽의 도로는 정말 운전자 친화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전통과 멋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죠. 파리의 개선문 로터리는 그냥 길을 잃으라고 만든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니까요. 유럽 국가들은 도로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 전통도 좋지만 이젠 노후화된 건물이나 도로 좀 보수해줬으면 좋겠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통을 고집하는 건 겉멋이고 허세라고 생각해. 한국은 돈이 어디서 나길래 뭐든지 새 것 같은 거죠? 그들의 건물이나 인프라 등 어느 것 하나 노후화된 것이 없던데 도대체 한국의 정체는 뭔가요? 한국은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고 유지보수를 게을리하지 않거든. 게을러 빠져서 놀 생각만 하는 유럽인들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할 수 없지. 한국이 드라마나 영화 산업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내 나라도 한국의 주행유도선과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져와 도입했으면 해요. 백날 유도선을 그리면 뭐해?
어차피 제대로 관리도 안 해서 몇 년 안에 지워질 텐데. 한국의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그건 그들이 사용하기에 더욱 빛나는 거야. 한국은 최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진 것도 모자라 아예 도로에 내비게이션을 그려버렸구나. 이들은 남들이 생각만 했던 것을 정말로 실현해버리는 혁신적인 사람들이야. 글쎄, 나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한국인들은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정말 궁금하다. 만약 내 나라가 한국만큼의 도로 인프라를 가졌다면 통행 요금을 최소 한국의 5배는 받았을 거야. 그만큼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